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55K를 건드렸던 비트코인은 정말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하며 58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한 건 다행인데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더 봐야 되는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천사 맵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57K, 56K까지 빠졌다가 패닉셀이 동반을 하면서 55K를 건드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K를 건드리면서 레이트 롱 포지션을 모두 청산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찍고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건 여기에 있는 롱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됐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을 거고요. 뒤에 55K에서부터 반등에 성공을 하며 현재는 58K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59K에서 이렇게 숏 포지션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58K에 올라왔을 때 더 짙게 이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60K를 건들지 안 건들지를 지켜보는 게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건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5K에서 58K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복귀해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55K에서 58K에 오를 때 OI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선물의 OI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숏 포지션을 구축했던 사람들이 이제 숏을 풀고 그걸 갚는 단계에 다다랐다. 55K 라인에서 이 부분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원동력이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OKX에 모두 현물이 매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물과 연동이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힘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8K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안타까운 거는 선물에서 이제 숏 포지션을 정리하면 그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숏을 치고 그다음에 그 숏을 풀고 이런 거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정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목에서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OI가 아직 많이 이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냐면은 2024년도 8월 5일 날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레이트 숏 포지션을 구축한 사람들이 터지는 그러니까 롱으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터진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OI 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많이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왜 염려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맵상으로 봤을 때 58K 라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57K, 56K, 55K 건들면서 그러니까 55K 완전 요 라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비트코인이 매물대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매물대는 아닙니다. 보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매수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55K를 건드렸다고 하면은 밑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55K 후반대에서 반등한 거는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월 달은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이야기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이 시작이 되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아서에스 같은 경우도 영래포 이자가 높기 때문에 단기 자금들이 다 글로 빨라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절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왜 이때 9월 달에 좋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9월 달에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9월 중순 이후에 현상들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가속화를 시키는데 변수들이 작동을 하는 게 9월 달 그러니까 초보다는 9월 중순 이후에 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고 이제 흡수가 되고 있고 부분들이 자산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24년도 8월 달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잡 오프닝이 이제 졸트가 발표가 됐는데 졸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그 추세가 감소
감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폭이 잡 오프닝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가 어제도 있었는데 또 예상치보다도 더 적은 잡 오프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비교하면은 웃긴 거는 코로나 이전급으로 이제 회귀한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고용이 좋지 못하라는 선제적 지표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 8월 달에도 이 졸트가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서 그 뒤에 이제 고용 발표가 났을 때 크러쉬가 발생을 하고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서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경험을 우리는 불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숏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자산시장의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고용지표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졸트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의미 있게 50bp 인하, 금리 인하가 50bp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고용을 보니까 경기 침체가 점점 시장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고, 금요일날 고용 발표가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서 하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아슬아슬한 라인이에요. 55K에서 58K 라인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사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50에서 빠르게 59K로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 번만 더 건들면 지난번 8월 달에 있었던 패닉셀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라인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를 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뒤에 이제 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산시장 특히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리스가 점점 트럼프보다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경합주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이 해리스 이쪽에서는 캠프에서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해리스 캠프에서 도네이션을 받는데요. 정치 도네이션을 받을 때 이제 암호화폐를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 암호화폐를 받는다라는 건 친암호화폐적인 전략을 펼칠 거다라는 걸 시장에 잠깐씩 흘리는 느낌입니다. 자기 지지율이 낮아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의 스탠스를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뭐 CFTC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니스왑에 대해서 이제 제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뭐 합의를 해가지고 벌금으로 이제 기소를 했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찌됐든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크립토 관련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 작업을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선 가능성이 점점 또 떨어지니까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겠습니다. 유동성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못 견디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시킨 이 시기를 견디질 못하는 시기가 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잡히는 걸 보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부동산이 너무 들썩거리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이제 뭐 명분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처해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올해 벌써 3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이 금리 인하는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 확대가 되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뭐 2년물 미국 국채가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해소가 되는 그 2년물 금리인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2년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단기 자금이 이거 뭐 위험 자산으로 넘어간다 논리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올라오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은 2년물 채권 금리가 낮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년물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이건 MMF 시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래포 그 말씀드렸던 것과 다 마찬가지인데,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조금씩 넘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 요 와정,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하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이 하락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라 뭐 25bp든 50bp든 내려갈 거라고 하니까 막 조정이 오고 있는데 조정 뒤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린 봐야 되겠고요. 비트코인보다도 이제 알트코인들 특히 이더리움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존에 다다랐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은 자리긴 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또 가격대로 딱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걸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그런 힘,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에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 다만 이더리움을 봤을 때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종종 말씀을 드리는 이제 액티브 어드레스 비트코인의 활성 지갑 숫자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해석하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더 이상 트레이딩 수단으로 쓰지 않고 호드의 수단으로 쓰고 있고, 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의 침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들고만 있다, 이동을 시키지 않고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거다. 일견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을 홀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는 상태다, 호드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호드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시기, 요 시기에 그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액티브 어드레스 숫자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너무 환희가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를 찍고 그 뒤에 아주 큰 폭의 5개월 동안 조정을 세게 맞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그냥 잘 가고 있다. 반감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잘 가고 있는 지점이고, 조만간 변곡점에서 이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이 뭐 9월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시기가 9월 셋째 주, 넷째 주 이 시기부터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시기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9월 달까지는 뭐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또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 아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9월 달 이제 후반부가 지나고 나면은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 시장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